오늘 제가 영화를 좀 보고 왔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일본 영화죠. 일본 영화 괴물을 보고 왔습니다. 예, 괴물을 보고 왔고 오늘 개봉했어요. 오늘 개봉하자마자 바로 보러 갔고 사람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수요일 평일 낮이어가지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영화관을 갔는데 사람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왜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괴물이 시간대가 많진 않더라고. 왜냐면은 지금 한창 서울의 봄이 워낙 인기를 끌고 있어서 괴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이 몰린 것 같더라고요. 아, 문화의 날이었어요, 오늘? 아무튼. 이 일본 영화 괴물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일본 감독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의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뭐 나중에 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와이프가 또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무조건 보자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뭐 어차피 해외 나가기 전에 딱 보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감독님이 영화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뭐 최근작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배우들이 출연을 했던 브로커 그 외에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공기 인형,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명작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항상 영화를 개봉할 때마다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는 그런 감독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고 사전에 뭐 평론가들의 평가도 좋았고 예고편도 되게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이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여기 출연 배우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일본 배우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은 안도 사쿠라 그리고 나가야마 이타 그 외에 이제 아역 배우들도 쭉 나오고 안도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의 어머니로 나오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제가 일본 배우를 별로 잘 모르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이름 외우는 게 안도 사쿠라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 이분의 영화를 몇 개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어느 가족에서도 연기 너무 좋았고 제가 예전에 방송하면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번 보셔라 하고 말씀드렸던 게 백엔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일본 영화. 근데 거기서 연기가 진짜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안도 사쿠라를 유일하게 이름을 외우는 일본 배우고 이분이 또 나오십니다. 아, 이분 제가 인스타도 팔로우 해놨어요. 그래서 친하진 않지만 마팔은 아니고요. 일방적인 팔로우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제가 이분의 연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무튼 그래서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예고편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 스포는 없습니다. 스포일러는 전혀 없고요. 아, 맞다. 그리고 이 영화가 각본을 또 사카모토 유지가 썼어요. 고레에다 감독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썼고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 또 음악을 또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내용은 진짜 1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사실 예고편을 보긴 봤는데 예고편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가늠이 안 돼요. 간단하게 앞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줄거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싱글맘입니다. 싱글맘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학교를 계속 갔다 오는데 중간중간 막 이상한 행동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자기 머리를 자른다든지 뭐 어디 맞고 온 자국이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선생님이 자기를 때리고 자기한테 폭언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딱 끝났을 때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지금도 약간 좀 약간 감정이 올라오는데 좀 울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는 게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게 올라온 게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감정적인 동요가 말이 안 돼요, 진짜. 여운뿐만이 아니라 와, 이거 미친 영화다. 그러니까 막 우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엉엉 우는 게 아니야. 그 영화가 슬프지도 않아요. 심지어 슬픈 영화도 아니야. 뭐 어찌 보면 슬픈데 막 되게 울리는 영화도 아니야. 근데 감정이 확 올라오고 와이프도 그러니까 눈물이 맺혀 있어 다. 막 미친 듯이 재밌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 그런 영화다. 주제는 제가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그 눈물이 없는 편인데 울 정도냐고 말한다면 모르겠어. 이게 뭐 슬픈 장면이 있거나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이 있어서 못 보겠어, 뭐 이런 영화가 아니야. 그냥 어떤 면에서 감정이 올라오냐면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 나오는 아역제 중심이 되는 주인공 아이가 2명 있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이게 막 눈물이 올라옵니다. 아, 진짜로. 특히 뒤로 갈수록. 지금도 살짝 나 지금도 막 생각하니까 막 나 눈물 날 것 같아. 제가 그 브로커를 최근 이 감독의 영화가 브로커잖아요. 근데 브로커도 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제가 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모든 영화를 본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만한 영화들은 다 봤거든요. 어느 가정, 뭐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뭐 브로커까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봤는데 거의 이 감독님의 거의 뭐 절정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딱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엔딩과 함께 이제 딱 엔딩이 딱 하는데 진짜 막 감정을 어떻게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뭐 이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기 말할 것도 없고요. 연기 뭐 다 좋은데 특히나 이 중심이 되는 2 아역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고 이 주변 어른들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어머니 안도 사쿠라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연기가 너무 좋고요. 연기가 좋다는 말도 부족하지. 그냥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구성이 사실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들을 이제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밋밋하다, 지루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 이분의 특징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막 상대를 막 이야기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쭉 흘러가는 맛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플롯이라고 해야 되나? 구성을 조금은 인물별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구성에 따라서 하나씩 풀려나가는 슴슴할 수 있는 그런 맛을 약간 확 몰입할 수 있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으로 그걸 좀 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사람의 시선, 마지막에 또 이 사람의 시선, 이렇게 시선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으로 딱 바라보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1인칭으로 싹 바라보아서 여기서 벌어졌던 일과 또 같은 일인데 이 사람의 시선에선 또 다르고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명의 시선으로 그걸 다르게 보여지는 구성이 슴슴할 수 있는 영화를 제법 좀 몰입감 있게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 영화가 진짜 감독의 예술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렇게 구성 안 하고 그냥 쭉 흘러가게 했다면 저는 이런 느낌은 절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 하나, 화면 하나, 음악 뭐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떠올라. 그 여러 가지 그 대사나 이 행동들이 어떤 의미하는 바나 그것이 이제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이렇게 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모든 엔딩이 끝나고 나서 영화를 다시 곱씹어 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니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곱씹어 보면 거기서 오는 또 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딩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나는 뭐 감정이 미칠 것 같아. 너무 슬퍼. 막 이게 아니라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2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대사나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와 이게 서서히 올라오는데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엔딩이 이제 딱 펼쳐지면서 크레딧 딱 올라갈 때 쉽사리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너무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재밌고 뭐 막 눈이 즐겁고 이런 영화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좀 이제 후벼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내용이 되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한 명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내용을 말 안 하려고 돌려 말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생각할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영화고, 미친 작품 하나 봤다? 미친 영화 하나 봤구나 내가. 이거 솔직히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진짜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중에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죄송하냐면 브로커도 나는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송강호 씨 나오고 강동원 씨 나오고 아이유 씨 나오는 거. 이거에 비하면 브로커는 진짜 못 만든 영화구나.
진짜 못 만들었구나.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이 영화도 호불호가 있어. 내가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완전 그냥 제 스타일이었고 완전 빠져서 영화를 봤고요. 종반부로 가서는 시종일관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화도 지금 제가 대충 봤는데 평론가들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평론가들 평가가 좋으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영화 되게 어렵지 않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걸 감독의 역량으로 이 여러 가지 플롯이나 뭐 영상미, 연출 이런 걸 통해서 작품 하나를 걸작이 하나 나왔다. 제가 봤던 일본 영화 중에서 최고였고 아직도 막 짜네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을 극찬했잖아요. 서울의 봄은 진짜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 몰입감, 계속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만들고 결말을 아는데도 이 이야기의 힘으로 끝까지 밀고 가는 그 어떤 몰입감이 있었다면 이 괴물은 진짜 저는 그냥 작품 하나를 본 느낌이고 제가 이제 40대잖아요. 이 감정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를 봤다. 괜히 명장이 아니구나. 괜히 이 감독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라는 말이 허상이 아니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 이 영화의 단점은 취향밖에 없다. 나는 이 영화가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거 빼면은 제 기준으로는 이 영화의 단점이 없어요. 그냥 요거 영화 평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들 이걸 보고 나니까 다른 것들의 어떤 영화 표값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표가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이 영화 사실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이미 영화 값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25,000원 줘도 이 영화 볼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고 과감하게 제 기준 이거는 근데 순수하게 제 기준이라 보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야? 막 이렇게 해도 저는 뭐 상관없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저는 진짜 보고 나서 와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게 봤다는 표현이 좀 그래. 좀 마음이 좀 움직이면서 본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뭐 이걸로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나 오랜만에 좀 이렇게 진짜 내가 울면서 본 영화인데 그러니까 우는 게 저도 뭐 영화를 보면서 울죠.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보통 슬픈 걸 보면서 우는데 슬프지 않은데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는.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공업적 체류법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딱 자연스럽게 이 감정이 올라와서 엉엉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맺혔다가 또르르 떨어지는 그러면서 가슴이 계속 이제 먹먹해지는 그런 영화. 진짜 딱 이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영상은 되게 아름답고 너무 순수하고 막 그래 보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이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에 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좋아하실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 눈과 귀가 즐거운 영화도 좋지만 이렇게 좀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그런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괴물 한번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래서 저도 오늘 후기를 말씀드릴 때 최대한 이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 정도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예고편만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느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 느낌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전혀 다른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고 올해 안에 이 영화를 뛰어넘는 영화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 강추.